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 핵심 알기 전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90년대 말 닷컴 시대가 시작되면서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위해 서버의 워크로드들을 분산시켜주는 로드 밸런서가 각광을 받아왔고, 여기에 보안을 덧붙여서 ADC,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어플라이언스형 로드 밸런서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드 밸런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용어는 너무나도 익숙한 로드 밸런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는지 최대한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라우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버가 지금 이렇게 VM 1번, 2번, 3번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서버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실질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는 요 로드 밸런서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요 라우터, 외부 인터넷으로 가는 이제 라우터가 하나가 있을 거고, 트래픽이 인입이 됐을 때 이 트래픽에 대한 유해 트래픽을 이제 필터링할 수 있는 방화벽도 이제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일반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지금 저희 그 VMware ESXi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지금 서버가 배포되는 요 환경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각각의 이제 서버들에 대한 VM 생성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VM이 하나 세 개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VLAN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VLAN 자체는 이제 L2가 되겠죠. 그럼 이제 L2를 통해서 이 워크로드하고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연결성은 이제 확보가 되는 이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L2가 끝났으니까 L3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VLAN을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라우팅이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외부 쪽 통신을 하기 위해서 라우팅 연결이라는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하고 패스가 딱 다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L2, L3까지 이제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드론을 올 수 있죠. 그러면 드론을 올 수 있는데 이 다수의 서버에 대해서 이제 부하 분산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트래픽 제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방화벽, 로드 밸런서 이런 이제 추가 레이어 자체가 이제 어태치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라우팅 작업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작업도 들어가고 로드 밸런서도 들어가고, 일련의 여러 장비들 자체가 이제 체이닝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장비면 실질적으로 설정만 들어가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새로 다 꾸린다라고 하면은 뭐 발주부터 해서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셋업 과정에서 지금 불필요하게 좀 운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휴먼 에러 자체가 이제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구축에 대한 딜레이도 이제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또 구성이 바뀌면 그것 다시 또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아직도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 로드 밸런스는 많이 사용할수록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이 네트워크 게이지 자체는 장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설정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를 컨트롤 플랜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 패킷을 포워딩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플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은 뭐 네트워크 장비든 보안 장비든 한 장비 안에 지금 컨트롤 플랜, 데이터 플랜이 지금 하나로 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런칭이 되면 이거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개의 어플라이언스들이 이제 붙게 되는 거고요. 붙을 때마다 지금 각각의 장비 자체가 컨트롤 플랜, 데이터 플랜이 독립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체이닝 과정이 이제 상당히 복잡한 분들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로드 밸런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즘 같은 디지털 경제 시대, 점점 기업은 애자일하면서 유연한 IT 인프라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어플라이언스 로드 밸런서는 본질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의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비들에 대한 고가용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구성하는 거는 HA라고 하죠. High Availability로 지금 액티브 스탠바이 이렇게 이제 페어링해서 이제 장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왜 로드 밸런서가 다운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로 일단 구성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액티브 스탠바이로 하면 가용성 측면에서는 일단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지금 코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머리가 그렇죠.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반만 쓰게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반만 쓰는 것도 문제인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장비를 사면 오늘 쓰고 내일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3년, 5년 플래닝으로 이제 장비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보니까 1기가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기업의 존속 목적은 항상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한다. 가 이제 기본이거든요. 결국 이 모티브는 뭐냐면 사업은 지속 발전하기 때문에 트래픽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트래픽이 1기가라고 할지라도 3년, 5년 뒤에는 5기가, 10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비를 최초에 도입 검토를 하게 되면 오늘 쓰고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지 대계를 보고 일단 도입 검토를 하게 되면 기존 성능에 최소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의 이제 캐파시티 플래닝으로 더 큰 장비를 사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서버도 그렇고 네트워크 장비도 그렇고 사놓고 나서 운영 이 사용률을 보면 30%가 넘는 장비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2대를 가지고 일단 한 서비스를 구성을 했는데 이 2대 중에 1대 액티브만 일단 워킹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액티브에 대한 사용률 자체가 다시 50% 언더로 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100원을 투자해도 실질적으로 25원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최대치다. 이런 게 이제 현재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효과적인 로드 밸런싱을 하려면 성능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체크해야 되는데 특히 네트워크 지표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지표들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프라가 꾸려지면 실질적으로 이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아니면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모니터링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각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지표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API가 됐든 SNMP가 됐든 자체 이제 CLI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 지표들을 다 수집을 하는데 보통 네트워크 장비들이 수집을 하는 이런 지표들 자체는 스루프, CPU, 메모리, 뭐 L4L7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초당 리퀘스트가 얼마냐, 현재 물고 있는 커넥션이 얼마냐, 이 정도의 이제 지표를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들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장비 자체가 갖는 부하율 자체만 이제 측정을 하는 지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ADC가 움직이는 위치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앞단에서 게이트웨이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문제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최악의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서비스는 되는데 느려요. 되게 난감하거든요.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네. 이게 느리다는 게 지금 유저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 구간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이게 인터넷의 회선의 문제인지 데이터 센터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 장비를 핸들링하는 로드 밸런서의 문제인지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있는 서버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이제 그러니까 될 수가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지표들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네트워크 관점의 지표만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요즘같이 온프리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혼용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 로드 밸런서도 자유롭게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를 오가면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 운영하는 인프라 자체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고, 뭐 과거 한 4, 5년 전, 뭐 6년 전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이제 그 다변화 전략으로 이제 많이 가시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결국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 자체를 재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새롭게 지금 배포되는 이 인프라 자체에 대한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경비를 최적화시키면서 지금 연동을 시킬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이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자체의 뭐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거든요.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 지금 이 서브스크립션으로 움직이는 VM 형태거든요. 얘를 들어다가 이쪽에다 놓고 쓸 수가 없어요. 네네. 결국 이제 자원에 대한 재사용,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 지금 배포돼 있던 자원 자체를 다시 이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스트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하는 것들을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회사들이 이런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형의 이제 ADC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많이들. 지금 그분들도 다 지금 말씀하신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어플라이언스 로드 밸런스의 여러 문제들은
결국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밀결합되어 있는 구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VMware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컨트롤 플레인을 소프트웨어로 분리시킨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드 밸런서인 ALB, 어드밴스드 로드 밸런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하는 이제 궁극적인 컨셉 자체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라는 계유와 결국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유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이 서비스마다 그 L7 스위치가 이제 막 많아지는 거는 컨트롤러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아까. 그렇죠. 컨트롤러도 많아지고 데이터 플랜도 그렇죠, 많아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 설정 관리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복잡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얘들은 너희들은 데이터를 처리만 해. 내가 설정 관리 다 할 거야.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이 컨트롤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켜야 내가 원하는 타임에 배포를 시켰다가 회수할 수 있고. 정책 설정도 이제 쉽겠네. 이러면. 예, 맞습니다. 예, 한 부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ALB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전체를 커버리지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폼팩터로 봤을 때는 뭐 베어메탈 형태나 VM 형태, 컨테이너 형태 다 배포 가능한 이런 형태로 이제 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ALB 자체는 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그 SDN 입장에서는 이런 뭐 자동화, 그 다음에 유연성, 확장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기능적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부하 분산하는 부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하 분산 부분, 보안 부분,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든 ADC 제조사들이 이제 다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이제 어떤 모니터링 형태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장표를 준비를 한 거는 뭐냐면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ADC 자체를 그러면 다 커버리지를 하지만 이것들이 다 라이센스 형태로 이제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코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도입 검토를 하실 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자체의 라이센스 티어가 얼마나 간소화돼 있고 얼마나 합쳐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이제 한번 도입 검토하실 때 보시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한 장표를 넣었고요. 보다 더 상세한 VMware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드 밸런서가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누르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